밤 10시 한 아파트 앞에 경찰차의 붉은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모여든 이웃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한 남자와 나이 지긋한 여자가 경찰관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야 해? 아드님 진정하시고 일단 밖으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의 단호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자 옆에 나이든 여자, 그의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현관문 안쪽을 향해 애원하듯 외쳤습니다. 민지야, 제발 문 좀 열어라. 우리가 잘못했어. 이러지 말고 얘기 좀 하자. 하지만 문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한 여자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경찰관님, 이분들을 내보내주세요. 7년간의 결혼 생활.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다니. 한 여자가 어떻게 남편과 시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쫓게 되었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반전과 용기의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든 것이 평온했던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몇 개월 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민지는 이른 아침 6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준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지만 아침마다 남편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밥 다 됐어. 민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준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로 식탁에 앉은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누라 최고야. 매일 이렇게 차려주는 집이 어디 있어. 맛있게 먹어. 오늘 회의 있다고 했지? 힘내. 준호는 민지가 차려준 아침을 맛있게 먹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민지는 남편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현관문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민지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민지는 설거지를 마치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한 중견 기업의 격리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높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준호도 비슷한 규모의 회사에 다녔고 두 사람의 수입을 합치면 아파트 대출을 갚아가며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출근길 민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일 아침 빼먹지 않는 습관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민지예요. 아버님 상태는 어떠세요? 어제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약 드시고 주무셨어. 다행이네요. 오늘 퇴근하고 들를게요. 어머니 드실 반찬도 좀 만들어 갈게요. 시아버지는 2년 전부터 당뇨와 고혈압으로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간병하기 벅찼고 민지는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시댁에 들러 도왔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시아버지의 식사를 챙겼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가끔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민지 씨, 시댁 일하느라 힘들지 않아요? 주말에도 쉬지 못하잖아요. 민지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시어머니 혼자 다 하시기엔 너무 힘드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려야죠. 그래도 남편이나 시동생은 뭐 해요? 남편은 주말에 같이 가서 도와주고 시동생은 멀리 있어서 자주 못 오는데 생활비는 보내줘요. 민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이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시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은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여겼습니다. 주말이 되면 민지는 준호와 함께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오면 반가워하며 이것저것 부탁했습니다. 민지야, 미안한데 아버지 약 좀 타다 줄 수 있겠니? 내가 나가기가 힘들어서. 네, 어머니. 제가 다녀올게요.
병원 예약도 다시 해드릴게요. 우리 며느리 정말 고맙다. 내가 없으면 우리 어쩔 뻔했니? 시어머니의 칭찬에 민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것,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준호도 민지의 헌신을 고마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당신한테 정말 고마워하시네. 나도 고마워. 준호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민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당연한 거지. 우리 가족인데. 그렇게 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두 사람은 나름대로 행복했습니다. 가끔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있었지만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생기겠지. 지금은 둘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준호의 말에 민지도 동의했습니다. 아이가 없는 대신 두 사람은 저축을 더 많이 할 수 있었고 가끔 여행도 다녔습니다. 시댁일로 바쁘긴 했지만 그래도 부부만의 시간도 충분히 가졌습니다. 민지의 친구들은 가끔 부러워했습니다. 너 남편 참 괜찮다. 바람기도 없어 보이고 술도 안 마시고. 응, 나도 복 받았지 뭐. 민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술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왔습니다. 주말에는 민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시댁 일도 함께 거들었습니다. 큰 싸움도 없었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결혼 생활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안정적이고 평화롭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자상했고 시부모님도 자신을 아꼈습니다. 직장도 안정적이었고 경제적으로도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지는 시댁에서 저녁을 차려 시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민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정말 고맙다.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우리 준호가 복받았어. 너 같은 며느리 어디 가서 구하겠니? 민지는 그런 말들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자신은 좋은 아내이고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평온한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민지는 남편과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호의 어깨에 기댄 민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 좋겠어.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지는 늘 하던 대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오늘따라 조금 늦는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끔 회의가 길어지는 날도 있으니까요. 밤 8시가 넘어서야 준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여.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준호는 대답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민지는 준호 옆에 앉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단호했습니다. 민지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민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 7년 동안 남편이 이런 목소리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무슨 얘기? 나 다른 사람 만났어. 그 한마디에 민지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민지의 눈을 피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 동료야. 1년 전부터 만났어. 처음에는 그냥 친구 사이였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1년이라니. 1년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해 밥을 차려주고 시댁일을 하고 남편을 믿으며 살았는데 거짓말이지? 장난치는 거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의 사과는 공허했습니다. 민지는 손이 떨려 소파 쿠션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부족한 게 뭐였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럼 왜 그랬어?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7년 만에 남편에게 처음 소리를 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임신했어. 민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외도도 충격이었는데 임신이라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임신. 했다고. 응. 3달 됐어. 그래서 나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 민지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결정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결정?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이 떨어지자 민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자신이 들은 말이 현실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이혼? 내가 바람 피우고 애까지 만들어 놓고 나보고 이혼하자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미 아이가 생겼고 그 사람한테 책임을 져야 해. 책임? 그럼 나한테는? 7년 동안 함께한 나한테는 책임이 없어.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섞여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더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는 조금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뭐? 내가 새로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해. 아이도 키워야 하고. 그러니까 집이랑 재산은 내가 가져가고 너는 네 명의 재산만 가져가면 안 될까? 민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외도를 한 것도 모자라 자기 아이를 임신시켜 놓고 이제 재산까지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위자료도 주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잖아. 새로 시작하려면 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해. 너는 직장도 있고 혼자 살 수 있잖아. 민지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7년간 사랑했던 남편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을까?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인 자신에게 희생을 강요하다니.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 민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민지의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빨리 정리하자. 길게 끌면 우리 둘 다 힘들어. 변호사 없이 조용히 합의 이혼하면 서로 편할 거야. 합의 이혼? 내 마음대로 바람 피우고 내 마음대로 이혼하고 재산까지 다 가져가겠다고. 민지야, 제발 이해해줘. 나도 힘들어. 내가 힘들어? 내가? 민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7년간 믿었던 남편,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민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준호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외도, 임신, 이혼, 재산 포기.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붉게 부은 눈으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준호는 이미 출근한 후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빨리 결정해주면 좋겠어. 민지는 그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증거도 없고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배신감과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민지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집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은 이미 마른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는 슬픔보다 분노가 앞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민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본능적인 저항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그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는 몸이 안 좋다며 병가를 냈습니다. 사실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설쳤습니다. 준호는 그 사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머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 여자의 집이겠죠. 민지는 생각할수록 치가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지는 누군지 확인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민지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준호한테 들었어. 얼마나 놀랐겠니? 민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대답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지 옆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도 충격이야. 우리 준호가 그럴 줄은 정말 몰랐어. 민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자신의 편이 되어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 많이 힘들지. 내가 다 알아. 내가 우리 집안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시어머니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민지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준호가 잘못한 거지. 시어머니의 위로에 민지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적어도 시어머니는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민지야. 이미 일어난 일이잖니?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여자한테 아이가 생겼다며? 준호 아이가. 네. 그렇다고 하던데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지야, 어머니 말 좀 들어봐. 화내지 말고. 우리 준호가 잘못한 건 맞아. 그건 어머니도 인정해. 근데 이미 아이가 생긴 이상 준호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니?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그 아이의 아빠잖아. 아이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준호가 그 아이를 키워야 하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민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지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민지야, 어머니가 부탁이 하나 있어. 준호를 이해해 줄 수 없겠니? 남자가 한순간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 실수요? 1년 동안 바람 피우고 아이까지 만든 게 실수예요?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민지를 진정시켰습니다. 알아. 내 기분 충분히 이해해. 근데 민지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이미 아이가 생겼잖아. 그리고 너희는 아이가 없고. 그렇다면 뭐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민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을 위로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변호하러,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자신을 설득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보고 이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민지야, 너도 아직 젊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근데 준호는 이제 아빠가 되는 거야.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민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7년 동안 헌신적으로 돌봤던 시어머니. 병든 시아버지를 간병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주말도 없이 시댁을 드나들었던 그 모든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저는요? 7년 동안 제가 이 집안을 위해 한 게 뭐예요? 민지야, 어머니가 내 고생을 모르는 줄 아니? 정말 고마웠어. 근데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쩌겠니? 시어머니는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말 속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재산 문제도 너무 크게 벌리지 말고 조용히 정리하면 안 되겠니? 준호가 새로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해. 아이도 키워야 하고. 그럼 저는요? 너는 직장도 있고 4명의 재산도 있잖아. 혼자 사는 데는 충분하잖니. 민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려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화를 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해질 뿐이었습니다. 민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준호도 시댁도 모두 자신을 버렸습니다. 이제 혼자 싸워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돌아가세요. 저도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당황한 듯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민지야, 어머니 말 화내지 마. 어머니도 내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돌아가세요. 시어머니는 더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민지의 단호한 태도에 일어섰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근데 너무 오래 끌지는 마. 그 여자 배가 점점 불러오잖아. 시어머니가 나간 후 민지는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가슴속에서 타올랐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정말 바보였어. 민지는 7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헌신하면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환상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민지는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초췌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싸워야 해. 제대로 싸워야 해. 민지는 처음으로 명확한 결심을 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준호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당해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외도 증거 수집 방법, 재산 분할 소송. 민지의 눈빛이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처럼 민지의 마음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흔적을 지우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겉모습만 그랬습니다.
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민지는 괜찮다며 웃어넘겼습니다. 일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민지는 조용한 회의실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지난밤 검색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절차, 재산 분할 기준, 위자료 청구 방법. 하나하나 꼼꼼하게 메모했습니다.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해. 민지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준호의 휴대폰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생일이었으니까요. 컴퓨터 비밀번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년 동안 함께 살았기에 준호의 습관과 패턴은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민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집에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지에게는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증거를 수집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민지는 준호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사진 폴더. 모든 것을 USB에 백업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읽으면서 민지는 여러 번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와 그 여자의 대화는 1년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관련 대화였지만 점점 사적인 내용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오늘 회식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여자를 만났구나. 민지가 시댁에서 시아버지를 돌보고 있을 때 준호는 그 여자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민지가 아침을 차려주고 출근시킨 그날 저녁, 준호는 그 여자와 호텔에 있었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증거를 모았습니다. 감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지금은 냉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준호의 카드로 호텔비, 식사비, 선물 구매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지는 모든 것을 캡처하고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며칠 후 민지는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반차를 내고 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의 한 빌딩 고층에 있었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김민지 씨 맞으시죠? 들어오세요.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민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가 모은 증거들입니다.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카드 사용 내역, 사진들. 민지가 일주일 동안 모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정말 잘 준비하셨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말요? 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고 심지어 상대방이 임신까지 했다면 유책 배우자는 남편 측입니다.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위자료도 충분히 청구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민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준호가 잘못한 것이 맞았습니다. 남편 측에서 재산 분할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봅니다. 부인께서도 경제 활동을 하셨고 특히 시댁 봉양까지 하셨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럼 집은요? 집 명의가 남편 7대 저 3비율이거든요.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 기여도를 따집니다. 부인의 소득, 가사노동, 시댁 봉양 등을 모두 고려하면 최소 5대5는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민지는 메모하며 변호사의 말을 하나하나 새겼습니다. 그동안 준호가 한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호는 법을 모르는 민지를 속여 재산을 독차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혼인 관계를 파괴한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까지 했다면 명백한 불법 행위죠. 민지는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부인 경우는 변호사가 대략적인 금액을 말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민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이 있었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민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더 필요한 증거들을 보강하고 내용 증명부터 보내겠습니다. 내용 증명이요? 네. 이혼 의사와 위자료 청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겁니다.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보낼 거예요. 민지는 상상만으로도 통쾌했습니다. 준호가 그 서류를 받았을 때 얼굴이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계속 증거를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준호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블랙박스는 주차 중에도 녹화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하니 준호가 그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장면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까지 있었습니다. 완벽해. 민지는 모든 영상을 백업했습니다. 준호가 나중에 삭제할 것을 대비해 여러 곳에 저장했습니다. 또한 민지는 재산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예금, 적금, 주식, 퇴직연금. 모든 것을 엑셀로 정리하며 자신의 기여도를 계산했습니다. 내 월급도 꼬박꼬박 생활비로 넣었어. 집 대출금도 반반씩 갚았고. 민지는 7년간의 통장 내역을 모두 출력했습니다. 매달 얼마를 생활비로 넣었는지, 대출금은 얼마나 갚았는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칠 만이었습니다. 민지야, 생각 좀 해봤어? 민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생각해봤어. 그럼 합의 이혼으로 조용히 정리하자. 내가 변호사 없이. 미안한데 나는 변호사 선임했어. 전화 너머로 준호가 당황하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뭐? 변호사를? 응. 그리고 증거도 다 모았어. 카톡, 카드 내역, 블랙박스 영상까지.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지는 오히려 차갑게 웃었습니다. 무슨 짓?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한 짓들 다 증거로 남겼어. 곧 내용 증명 받을 거야. 너랑 그 여자 둘 다. 민지야,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조용히. 조용히? 내가 조용히 바람 피울 때는 생각 안 했어? 민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김민지 씨, 내용 증명 발송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요. 감사합니다. 민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준호에게서 전화가 폭탄처럼 쏟아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민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5번째 전화가 왔을 때 민지는 받았습니다. 민지야, 대체 무슨 짓이야? 준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민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짓? 당연한 법적 절차를 밟은 거지. 위자료가 5천만 원이라고. 미쳤어? 그리고 재산 분할도 반반이라니. 변호사님이 법대로 청구한 거야. 문제 있어? 문제가 있냐고. 내가 어떻게 그 돈을 내. 그리고 집도 반을 내놔야 한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바람 피우지 말았어야지.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 너 진짜 이럴 거야?
응, 끝까지 갈 거야. 법정에서 보자. 민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민지야, 어머니야. 네, 어머니.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준호가 내용 증명을 받았다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전의 부드러운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당연한 절차를 밟은 거예요. 당연한 절차? 위자료 5천만 원이 당연해? 그리고 집을 반이나 달라고. 어머니, 법이 그래요. 유책 배우자는 준호예요. 바람 피우고 아이까지 만든 사람이 준호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준호가 새로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민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7년 동안 자신을 딸처럼 대했다던 시어머니. 지금 그 목소리에는 며느리에 대한 애정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에 대한 편애만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새로 시작할 생각했으면 바람 피우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저는 7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뭘 했는데요. 그건 내가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요? 그럼 준호가 바람 피우고 저한테 피해 준 것도 제가 아내니까 당연히 참아야 해요? 민지야, 너 정말. 어머니,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민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드디어 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또 연락이 왔습니다. 상간녀 측에서도 내용 증명 받았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했어요. 상대방 반응은 어땠나요?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 측에서도 합의 이혼을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조건이 터무니없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낮추고 재산 분할도 3대 7로 하자고 하네요. 민지는 피식 웃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준호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거절하세요. 우리 요구대로 안 하면 재판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강하게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호의 연락은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민지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얘기 좀 하자. 이러면 너도 힘들어. 조용히 합의하자.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민지는 모든 문자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문자를 캡처해서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준호가 민지의 직장 앞에 나타났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지야. 민지는 준호를 보고도 무표정하게 지나쳤습니다. 준호가 민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좀 얘기하자. 응? 우리 이럴 사이 아니잖아. 손 놔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민지의 차가운 목소리에 준호는 손을 놨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제발. 나 정말 힘들어. 위자료며 재산 분할이며 다 하면 나한테 남는 게 없어. 그래서요? 그게 제 문제예요? 우리 7년을 함께 했잖아. 그 정이 있잖아. 민지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지금은 너무도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바람 피울 때 그 정은 어디 갔어요? 그 여자 임신시킬 때 나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건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알아요. 그래서 법대로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변호사 통해서만 얘기해요. 민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준호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민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변호사와 통화했습니다. 남편 측에서 재협상 요청이 왔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재산 분할 4대 6으로 하겠다고 하네요.
여전히 부족하네요.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재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증거가 확실하니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럼 재판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상간녀 측에서 위자료 2천만 원으로 합의하겠다고 연락 왔습니다. 정말요? 네. 재판 가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빨리 정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민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상간녀에게서 돈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맞죠?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합의서 작성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주도권은 완전히 민지에게 넘어와 있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부로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민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강하고 단단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와 시어머니가 결코 잊지 못할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민지는 변호사와 최종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마지막 승부를 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재판 이틀 전 저녁 8시경이었습니다. 민지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민지야, 문 열어.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지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준호와 시어머니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문 열어. 얘기 좀 하자고. 민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라고 했잖아요. 돌아가세요. 민지야, 제발. 재판까지 가면 안 돼. 우리 집안 망신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민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망신은 준호가 시켰잖아요.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준호한테 그러세요. 이 나쁜 년이 7년 동안 우리 집안에서 뭘 먹고 살았는데. 시어머니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라고 부르며 다정하게 대하던 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문 안 열면 경찰 불러.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민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먼저 부를 테니까. 민지는 실제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불법 침입과 협박으로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저희 집 앞에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와서 위협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준호와 시어머니는 민지가 정말 경찰을 부른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경찰 오기 전에 문 열어. 제발.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이웃들이 나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 집이 제 집이에요. 제 명의로 된 집인데 아내가 문을 안 열어줘요. 남편분이시라고요? 그럼 현재 별거 중이신 건가요? 네, 그런데. 이혼 소송 중인가요? 네, 그렇긴 한데.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민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민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유책 이혼이고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라고 했는데
오늘 집으로 찾아와서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협박이라니. 우리가 뭘 협박했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민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 나쁜 년이 7년 동안 우리 집안에서 뭘 먹고 살았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경찰관이 준호와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이시면 일방적으로 상대방 거주지에 찾아오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협박성 발언까지 하셨으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이 집이 우리 아들 명의인데. 시어머니가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명의가 누구든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중이라 재산 처분도 금지된 상태예요. 민지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부인 말이 맞아요. 두 분은 일단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내 아들 집인데. 시어머니가 계속 항의했지만 경찰관은 단호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나가주세요. 안 그러시면 강제로 모시고 나가야 합니다. 준호는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민지야, 넌 정말 이럴 거야? 민지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람 피우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당신이 저를 배신하지 않았으면 저도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나도 잘못했다고 인정했잖아. 인정만 하면 끝이에요? 1년 동안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 임신시키고 이혼하자고 하면서 재산까지 다 가져가려고 했잖아요. 그게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할 짓이에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달간 민지는 많이 강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7년 동안 우리 집안 식구였잖아. 그 정은 없어. 민지는 시어머니를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정이요? 어머니, 7년 동안 제가 이 집안을 위해 뭘 했는지 기억하세요? 아버지 간병하고 집안일 도맡아 하고 주말도 없이 시댁 다녔죠. 그런데 어머니는 준호가 바람 피웠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저보고 이해하라고 양보하라고 재산 포기하라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저는 편리한 며느리였을 뿐이에요. 진짜 딸처럼 생각한 적 없으시잖아요. 정말 저를 생각하셨으면 준호가 잘못했을 때 준호를 혼내셨어야죠. 근데 어머니는 저보고 희생하라고만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지의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경찰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두 분, 이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 계시면 불법 침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준호와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 모인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남편이 바람 피웠대. 아이고, 그렇게 착하던 며느리를. 준호와 시어머니는 이웃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황급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경찰관들도 나갔고 민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이틀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준호는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블랙박스 영상, 호텔 이용 내역. 모든 것이 준호의 외도를 증명했습니다. 판사는 민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5대5로 분할합니다. 민지는 승소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준호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있었지만 민지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민지는 변호사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민지 씨가 잘 싸우셨어요. 앞으로 행복하세요. 2달 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지는 재산 분할로 받은 돈과 위자료 그리고 상간녀에게 받은 돈까지 합쳐 상당한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민지는 새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원룸이었습니다. 오롯이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민지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2달이 꿈만 같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날부터 싸우고 이겨낸 오늘까지. 나 정말 잘했어. 민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거울 속의 민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배신당하고 무너졌지만 민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불합리한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제 민지의 인생은 다시 시작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민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나만의 인생. 민지는 미소 지으며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